아직까지 무반응입니다. 북한이 대북 제재, 코로나, 자연재해 등 상중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면서도 코로나 위의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인지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인도적 협력은 조건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 주민을 위한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저희 시민단체는 적극 지지하고 이것이 실천적으로 진정성 있게 실행되기를 저희들이 촉구합니다. 지금의 그 남북 관계 상황으로 볼 때 모든 것을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이러한 답보 상태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민간단체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북측에도 지원을 받기가 부드럽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정부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실천되고 실행되기를 촉구합니다. 북이 아직도 응답하고 있지 않지만 북도 전향적인 자세로 호응해 주기를 저희들이 촉구합니다. 이것은 지구촌의 문제이고 한반도 전체의 문제이고 우리 인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북측만의 고통과 아픔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남측은 북측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한 결의의 마음으로, 한 민족의 마음으로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자세이지만 북측도 여기에 응답을 해주기를 촉구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마도 제가 아는 소식은 북측은 그 판문점 통로나 또 미국과 우리 정부가 합의해서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그 실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 받을 의사가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남측 정부가 북개성공단을 지역을 이용해서 확진자 수용 또는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소요 물자를 지원하겠다는 제안도 우리 정부 측에서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협을 비롯한 시민 단체는 이 위기 상황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서 함께 복음 운동도 진행할 뿐만 아니라 현재 저희의 계획은 코로나19 신속 진단 키트, 의약품, 방역용품, 영양식 등 1,000만 달러 약 120억 원 규모의 물자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한반도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북한 주민들의 보건 위기는 곧 우리의 위기입니다. 남북 당국과 지도자들이 이 위기를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또 보다 성숙한 민간 협력의 장으로 새로이 열어가서 다시 한번 평화에 모두가 딱지고 국제적으로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그 전쟁은 끔찍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인지하고 이번 기회에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다시 한번 대화의 물꼬를 트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런 상황 앞에서 하루하루가 굉장히 국경 봉쇄 그리고 집단 방역 조치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혼신을 다했지만 그러나 성과도 있었다고 또 발표했지만 이 충격적인 수를 보고 더 놀라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자 대통령 이후에 시정연설을 통해서
백신을 비롯한 코로나 의료 대응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에서 너무 저희들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런 의사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지금쯤에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론, 조치들에 대한 적극적인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저희 시민 민간단체와 함께 그동안 해왔던 노하우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마음으로 최정부는 새롭게 좋은 의견을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서 밝혀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에 맞서서 정말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선진 방역가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과정에 얼마나 우리 많은 국민들의 희생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희생과 고통이 끝나기도 전에 북한은 어마어마한 더 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경제적인 난관으로 인한 더 다중된 고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그냥 강 넘어 불구경할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한다면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북한과의 맺었던, 그리고 지난 2018년 판문점 회담, 그리고 능라도 15만 명의 북한 주민이 열광하는 가운데서 하나됨을 서로 확인했던 그 장면.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로 당분간 만나지 못하고 있었던 저희들의 그 고통을, 이 어려운 고통을 서로 나누는 것이 당연한 도리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함으로써 그 뜻으로 오늘 국민의힘 강희정 회장님의 적극적인 제안, 또 윤종수 회장님의 뜻으로 많은 시민단체, 우리 민간단체 회장님들의 뜻을 모아서 오늘 이 자리를 만나게 됐습니다. 또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걱정에 우리 민족, 우리가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다른 나라도 아니고 같은 민족,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북한은 또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쁜 정권은 더 크게 어려운 경제난으로 가중되게 하고 있고, 대부분 영동 방식이 기회가 아니고 인력으로 하고 있는 북한의 그 모내기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북한 과정에서 코로나 감염병 확산의 조짐은 자칫 더 큰 대규모 식량난으로도 이어질 위험마저 안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절대 나뉘어질 수 없는 한반도 생활 공동체입니다. 남과 북이 함께 지금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코로나 고통을 겪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겨온 우리의 경험과 자원을 바탕으로 북한이 하루빨리 이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 계산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포회적 입장에서 정부의 지원 예산은 좀 더 구체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보건 지원과 동시에 면역력 저하를 막을 수 있는 영양식 지원, 포괄적인 효율적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방역 과정에서 생겼던 그런 의료적 노하우가 방선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구체적인, 특히 개성공단을 열어야 한다는 아주 간절한 희망 가운데 그것이 방역의 치료에, 코로나 확산의 방지에 좋은 공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공간을 우리의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당국 또한 굳게 닫은 문을 이제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한국의 한미 정상회담을 하러 오는 대통령에게 무슨 미사일을 쏘는 등 기타 안 좋은 뉴스들이 저희들은 그냥 단순하게 기리지 않습니다. 자제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와 민간의 좋은 뜻을 믿고 지원과 협력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과 용기를 보여주십시오. 김정은 총비서가 강조한 인민 대중제일주의, 그 모습을 실제 저희들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지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루라도 빨리 지금의 위기를 공동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북한 주민들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남북의 비정치적 보건협력,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막혔던 대화와 교류의 물꼬를 트는데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을 우리를 기대합니다. 지금은 남과 북이 모두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한반도의 생명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백년대계 앞으로 이루어질 평화에 기대를 하면서 남북의 공조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대의 뜻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손잡으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인적 지원에 대해서 정책선법 없이 조건 없이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오히려 제재 조치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이나 북미가 했던 협약은 합의는 제대로 이해된 것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점점 더 막히고 고립된 상태에서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어 있고 걷잡을 수 없는 낭떠러지 서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제재를 중단하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시간도 또 너무나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는 점에서 저희는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만이라도 제재를 유예하자고 저희는 요청을 하고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특히 경제 제재 같은 것이 핵심인데요. 그걸 유예를 해서 그동안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뭐 백신이나 의약품 등 또 식량 이런 것들이 제재가 유예되고 완화되는 그 속에서 직접 그런 그 경제적인 거래나 거래가 정상화되는 걸 통해서 사실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을 스스로 부족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그 의견입니다. 처음에 그 남한 정부와 국제사회는 조건 없이 지원을 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위해서 이것이 가능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북한 주민의 백신 접종률은 0%고 접종하지 못한 사람들의 치사율은 평균치 10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다시피 그 보건 인프라가 지극히 취약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높은 사망률과 감염률을 눈에 본 듯 뻔하고 하루하루가 기하급수적으로 이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한 정부는 서로 신뢰를 회복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이 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하는데 능동적이고 또 신속한 응답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런 대응을 위해서 그 제재 완화와 또 유예 등에 대한 논의를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시간이 가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생명을 잃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북한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감염병에 대한 전 세계의 공동 대응 차원에서도 제재를 유예시키고 제재를 완화시키는 것이 어쩌면 가장 시급한 조건, 현실적이고 또 실현 가능한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정부 역시도 주민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협상, 협의, 또 논의 이런 것 테이블에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봉쇄만으로 확산하는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다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이 대응에 관한 대화와 협력 제의에 대해서 빠르게 응답을 하고 또 함께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 가디언에서 이런 얘기를 인용했습니다. 이 얘기는 북한의 그 국영 방송에서 나온 얘기를 그대로 인용한 건데 북한에서 그 방송에서 시간이 생명이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타임이 있어 라이프라는 표현을 그대로 썼는데요. 저는 이거를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남북한 그리고 미국과 국제사회는 시간이 생명이고 지금도 아이들 또 면역이 취약한 사람들은 비약적으로 늘고 있고 어쩌면 북한 2,500만 인구의 20%가 발열자, 우리 말하면 확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제 저희가 아침 보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평화포럼은 팬데믹 기간만이라도 제재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신속하게 그래서 경제 활동이 가능한 곳에서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그 기간만이라도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저희는 북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인도적 협력은 조건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시민평화포럼 대신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측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대북협력, 평화, 통일 관련 민간단체들이 주축이 된 대북협력 민간단체 협의회, 민족화협력 범국민협의회, 시민평화포럼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 발표를 환영하며 북측 주민에 닥친 감염병 확산의 위기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함께 극복하고 이를 감염병 공동 대응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북코로나 대응과 극복을 위해 남북 양측 당국의 아뢰와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남측 당국은 조건 없이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용품, 진단도구 등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측 주민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는 온전히 북측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처로 이해합니다. 남측 당국은 코로나19 의약품, 검사장비, 진단도구 등 지원의 정치적 색법 없이 인도주의적 관점만을 견지한 채 북측 당국과의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북측 주민들을 위한 영양식 지원 또한 병행 추진해야만 합니다. 영양 부족으로 인한 면역력 약화가 감염병 확진과 확산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북측 주민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치료 회복을 위한 영양식 지원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코로나19 지원은 북측 당국이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진정성을 갖고 추진해야 합니다. 하나, 북측 당국은 남측 당국의 북코로나19 관련 지원 제의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한반도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북 양측의 지혜를 모아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끔 북측 당국도 한반도 내 주민의 건강과 평화를 위한 대화에 조건 없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남측 당국은 민간과의 공동 협력을 통해 북 코로나19 지원의 실질적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남측 당국은 오랜 기간에 걸쳐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해온 대북 협력 민간단체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북 코로나19 인도 지원의 공동 파트너로서 민관 공동의 목표와 성과를 함께 만들어야 가야 합니다. 남북 협력 사업에서 민간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남북 간 정치 군사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대북 지원의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대북 제재와 반복되는 자연재해, 코로나 국경 봉쇄로 인한 북측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 악화가 우려됩니다.
이에 우리는 가장 시급한 협력 의제인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계기로 향후 더 광범위한 분야로의 남북 간 인도 협력 확대와 교류 활성화를 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은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력할 것임을 밝힙니다. 한반도에서 함께 살아가는 북측 주민들의 보건위기는 곧 우리의 보건위기입니다. 우리는 새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의 남북 협력에 대해서만큼은 일관적인 정책 의지를 보여줄 것을 기대하며 정부의 의지 그리고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이라는 양 날개로 흔들림 없이 지속되는 남북 간 교류 협력의 새 장을 열어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5월 19일 대북 협력 민간단체 협의회 민족화행 협력 범국민협의회 시민평화 포럼 시대를 갖고 지난 20여 년 동안 민족 대북 협력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기자회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현실을 알려내고 있는데요. 2022년 올해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641명이 응답한 이 설문에서 96.6%의 응답자가 지방정부의 성차별 없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장의 성평등 의식과 이를 실현할 의지입니다. 시스템이 있어도 실제 실현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지자체장이 갖추어야 할 기본 자격으로 성평등 노동 관점이 있는가 라는 것이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성을 엄마라는 정체성이 가두어서는 안 되며 시민 모두가 노동자, 돌봄자, 시민으로서의 다중 정체성을 존중할 수 있는 정책 관점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성평등 노동 관점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포용, 사회적 정의 실현에 대한 관점을 평가할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지방선거에서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책 목표 및 기능을 여성, 가족, 외국, 아동이 행복한 서울, 외국인 주민과 함께하는 서울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을 취약 노동자로 보는 정책 접근은 보편적 노동자로서 평등하게 일할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안이 있고 이러한 상황의 이들을 위한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기도 하지만 성평등 노동정책은 여성이 보편적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영위하기 어렵게 하는 구조적 장벽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기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남성은 생계보양자, 여성은 돌봄과 양육의 책임자로 보는 이분법적 관점이 아닌 시민 모두가 노동자, 돌봄자, 시민으로서의 다중정체성을 평등하게 누리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평등 노동 관점의 철학을 확립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체계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성평등 노동정책과를 신설하고 인력과 예산을 배치해서 여성 노동 생애 주기 전반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실현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장 직속 성평등 노동위원회를 신설하여 서울시, 고용노동부지청, 현장 조직 등과 함께 적극적인 정책의 실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까지 견인하는 역할을 앞장서 주십시오. 세 번째, 대상 맞춤별 성평등 노동정책을 실현해 주십시오. 여성 노동자 60%는 30인 미만 중소 영세사업장에 몰려 있습니다. 코로나19 청년 여성은 더욱 불안정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2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새로 일하기 센터는 서울시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잦은 이직, 퇴사 등 고용 불안정과 소득 중단으로 이어지면서 안정적 생애 설계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성평등 노동정책으로 여성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번째, 코로나 재난을 겪으면서 돌봄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돌봄은 멈출 수 없으며 돌봄 없이 사람은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시는 양질의 돌봄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 양질의 돌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한 공공돌봄시설의 확충으로 누구나 돌봄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모범 사용자로서의 지자체 확립을 요구합니다. 서울시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있다고 하나 아직은 미흡합니다. 그보다 먼저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관행부터 없애야 합니다. 또한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간접 노동자로 확대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임금을 확보해 주십시오. 현재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노동이사제가 보여주기식이 아닌 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된 경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그리고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희롱 예방 대책을 공표해 주십시오. 2021년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의지를 천명하는 선언이나 입장 표명을 해주시고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 행정체계와 협력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권한 또한 높아져 지자체의 노력에 따라 중앙정부를 견인할 수도 있으며 다른 지방정부를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합니다. 서울시가 그 역할을 책임성 있게 선도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평등 노동을 실현할 지방정부가 필요하다. 성평등 노동 전담 부서를 설치하라. 우이신설 경전철은 운영상 공공성은 없고 이윤만 추구합니다. 지난 1월 11일 4월 또한 화재 상황 당시 상반된 두 가지 매뉴얼 중 하나를 취사 선택하여 우이신설 경전철뿐만 아니라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경전철 모두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일까? 서울시는 사업 시행자 탓, 사업 시행자는 운영사 탓, 운영사는 직원 탓을 하며 결국 징계를 주고 끝낼 것입니다. 우이신설 경전철이 직원에게 징계를 주고 일을 마무리했듯이 남 탓은 되풀이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공공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후 대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례로는 승객이 쓰러져도 우이신설 경전철 측에서는 대응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CCTV를 감시하는 인원이 단 2명이기 때문입니다.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영무원을 단 1명이라도 배치하여 감시를 하게 하거나 혹은 시설 설비를 투자해서 자동으로 감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과 시민 안전을 이미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6월달 재구조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때 이런 개선 방안이 나올까 싶습니다. 천천히 서서히 언젠가라는 단어가 들어간 순간 영원히 개선은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는 공공성을 위해 운영적인 측면도 살펴봐야 합니다. 경전철을 만들어 표만 받고 끝낼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이제 서울시장 후보님들께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서울에 단 한 군데만, 저기 종로통에 있는 한 군데에만 녹색교통진흥구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교통전환을 책임져야 되는 서울시장과 서울시 전문 관료들은 이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짐작하건대 본인들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용 이용자의 관점이 아니라 전체 서울시의 관점, 그리고 이용자의 관점에서 서울시의 대중교통을 다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더 많은 공공교통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따릉이를 많이 이용하고 보행을 많이 해봤자 그것이 서울시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에는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보행을 한다 해도 그것이 서울시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일까요? 2010년 이후부터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2010년, 2021년에는 오히려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진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서울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자가용을 집에다 놓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에게 그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저희가 자가용 이용자들이 사회적으로 내는 비용을 산정을 했더니 한 번 이용할 때마다 11,000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을 만들어내는 걸로 나왔습니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탄소를 배출하며 도로를 혼잡게 만듭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어떻습니까? 그 비용을 내지 않고도 자기의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분들입니다. 자기의 시간이 좀 더 들더라도 그 대중교통을 선택함으로써 전체 서울 시민의 건강과
서울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교통요금이 싸다고, 그래서 요금을 더 올려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세상에 어떤 도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을 존대하지 않고 싼 요금을 이용한다고 욕을 하는 그런 시 정부가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는, 특히 서울시는 전기교통권이 없는 선진국의 주요 도시 중 유일한 곳입니다. 일본도, 영국도, 프랑스도 50%에 상당하는 전기권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전기권의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똑같은 요금을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걸로는 공공교통을 강화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교통위원회도 있고 버스정책 시민위원회라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산자와 이용자가 참여하지 못합니다. 다 대학 교수들, 회계사들, 변호사들, 거기에 회사 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제가 참여했던 회의의 참가자들의 실제 회의를 마치고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를 빼놓고는 다 자가용으로 이동을 하더군요. 그런데 그 위원회 회의가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회의였습니다. 버스 정책을 다룬다라고 하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저 하나 빼놓고 다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이런 수준의 거버넌스에서는 제대로 된 공공교통 정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와 서비스의 생산자가 거버넌스의 절반 이상을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젠 사업자와 변호사와 그리고 사장들, 자가용을 이용하는 그 사장들 대신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공공교통이 서울의 미래다. 드론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일반적인 LTE나 5G라든가 여러 가지 전파 시설, CCTV, 그리고 무전기, 여러분들이 개활지에 나가면 정말 제대로 된 데를 만난다면 항공법상은 안 되겠지만 수킬로미터 이상을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지역에서 몇 미터를 간다, 몇 킬로를 간다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수치를 신호가 안 좋으면 200~300m에서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 물론 이거 통해서 감지된 장애물을